1700년대 초 영국 잉글랜드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농부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판 저편 축축한 땅 위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하나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든 누군가일 것이라 생각한 그는 자연스럽게 그 빛을 따라 걸어갔고 다음 날 똥이 트기 전 그는 마을에서 한참 벗어난 늪 한가운데서 온몸을 진흙투성이로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농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데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교류도 없었던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놀라울 만큼 흡사한 불빛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전해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겪었다는 같은 결말까지. 영국에서는 이 불빛을 뒤로 더 위스프라 불렀습니다. 이름도 없는 방랑자 영혼이 든 등불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를 리히트, 지어릭트, 즉 미혹의 빛이라 불렸고 스웨덴에서는 리크틀리스라는 이름으로 수백 년 된 기록에 등장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이 불빛에 붙인 이름들은 하나같이 방향을 잃게 만들고 어딘가로 유인하는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이 현상은 오래된 공포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니비, 귀화, 귀신의 불이라는 뜻으로 밤길에 나타나 사람을 홀린다는 기록이 헤이안 시대 문헌에서도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귀화라는 이름으로 묘지 인근의 불빛에 대한 기록이 오래된 문헌 속에 남아있으며 한반도에서는 도깨비불이라 불리며 깊은 산속이나 강가, 오래된 묘지 주변에서 목격된다는 이야기가 민간에 뿌리 깊게 전해졌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전승이 전해집니다. 여러 부족들이 늪지에서 나타나는 불빛을 조상의 영혼 또는 길을 잃게 만드는 정령과 연결지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단절된 문명들이 어째서 이토록 닮은 불빛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목격담들을 살펴보면 이 불빛이 나타나는 장소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기가 많고 유기물이 풍부한 곳 습지, 늪, 이탄지대, 강가, 그리고 오래된 묘지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곳,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는 바로 그 장소들이었습니다. 빛은 주로 해가 완전히 진 이후에 나타났으며 지면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부유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는 하나같이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흔들리는 등불처럼 보인다는 것, 가까이 다가가면 빛이 뒤로 물러나거나 옆으로 이동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내가 다가갈수록 두 걸음씩 물러났다. 마치 나를 어딘가로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이라는 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전해집니다. 17세기 유럽 여러 지방의 기록물에는 습지 근방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에는 마지막으로 불빛을 따라갔다는 주변인의 진술이 함께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불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무언가, 산자를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 믿음은 너무도 강해서 습지 인근 주민들은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민간에서는 이 불빛의 정체에 다양한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의 영혼이거나 생전에 나쁜 짓을 저질러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한 채 떠도는 홀령이라는 설이 널리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북유럽에서는 묘지의 경계를 떠도는 시신의 빛이라는 개념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전승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것은 살아있는 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불빛에 대한 자연적 설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유기물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메탄과 인화수소가스의 자연 발화 현상입니다. 습지나 늪처럼 유기물이 풍부하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가스가 생성되기 쉬우며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점화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포스핀 계열 가스의 자연 발화가 재현된 사례가 있으며
이것이 위로더위스프의 물리적 원인 중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생물 발광 현상이 거론됩니다. 특정 균류와 박테리아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는데 썩어가는 목재나 유기물에 서식하는 이런 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면 멀리서 불빛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 중 습기와 안개에 의한 광학적 굴절 즉 달빛이나 먼 마을의 불빛이 복잡하게 꺾이며 떠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설은 곧 커다란 벽에 부딪힙니다. 가스 자연 발화설의 가장 큰 난점은 불빛의 운동성입니다. 가스가 점화되어 생기는 불꽃은 대기 흐름에 따라 표류할 수 있지만 사람이 다가가면 달아나듯 물러나고 멀어지면 다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은 단순한 기체 연소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물 발광 역시 대체로 고정되어 있어 불빛의 이동 패턴을 설명하지 못하며 광학적 굴절 역시 불빛이 특정 방향으로 도망치듯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기적 현상, 이른바 자연 발생 플라즈마 구체가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정 지질 조건이나 기상 조건에서 약한 플라즈마 덩어리가 형성되어 공중에 떠다닐 수 있으며 관찰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 자체도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영역이며 위로더위스프와의 연관성은 현재로서는 추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현상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대에도 영국, 스칸디나비아, 인도 등 습지가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목격 보고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례는 카메라에 담겼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고 전해집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불빛은 여전히 명확한 답 하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적 설명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도 이 불빛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습지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빛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집단 기억은 교과서 한 줄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이 불빛을 그토록 오랫동안 두려워한 것 자체가 이 현상이 여전히 품고 있는 어떤 모호함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된 이 불빛들. 가스의 연소인지 생물의 빛인지 아직 이름이 없는 어떤 현상인지 지금까지 어떤 가설도 모든 목격담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불빛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깊은 밤 이유 모를 불빛을 마주친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